대법원 2023년 1월 12일 선고 2019-238-947 판결 사건명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의 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 사용자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터미널 사용자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이하 운송사업자라고만 한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차권을 반드시 터미널 사업자를 통하여 승객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 사용자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 이하 터미널 승차권이라 한다. 터미널 승차권에 한정될 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 이하 정류소 승차권이라 한다. 정류소 승차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내용에 따라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에 터미널 사업자에게 그 터미널의 이용과 관련 있는 터미널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는 뜻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위 조항 본문에서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둘째,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정류소 부대시설인 매표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설치할 것을 예정하였다. 운송사업자가 설치한 정류소 매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법상 다른 규율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정류소 매표시설의 운영권은 매표시설을 설치한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은 정류소 승차권의 판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이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부여한 입법 목적은 승차권 판매 창구를 터미널 사업자로 단일화함으로써 승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류소 승차권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대상이 터미널 승차권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조항 본문에 따라 당연히 운송사업자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할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관할 관청은 위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량 행사를 통해 정류소 승차권의 판매권을 터미널 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므로 위 입법 목적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 넷째, 따라서 승차권 판매 창구 단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대상에 정류소 승차권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문헌의 해석 또는 한목적적 해석의 관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23년 1월 12일 선고 2020다 296840 판결 사건명 배당 2 1. 채권의 지연 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3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질권에 준용되는 민법 제334조 전문은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의 비용, 질물 보존의 비용 및 채무 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 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의 지연 손해금을 등기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의 지연 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3. 근저당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제1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 등과 제2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를 대신하여 을 회사에 제1대출약정 채무 잔액을 대위 변제하고 을 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전받았는데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이미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병 회사가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배당받게 되자 후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정 등이 병 회사를 상대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 채권은 대위 변제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1대출약정 채권이고 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을 초과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이 갑 회사의 병 회사에 대한 채무인 제2대출약정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월 12일 선고 2021다 20118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1.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 적용, 집행으로 강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고 한다. 제4호 1974년 4월 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이하 긴급조치 제4호라고 한다. 제1호, 제4호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적용, 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 정리법이라 한다. 과거사 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과거사 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국가배상 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 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적극. 국가배상 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 기간 기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의 단기시효 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4.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기소되지 않은 채 구속 취소로 석방된 갑이 9.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을 받아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에 근거한 수사 등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재기 당시까지도 갑이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월 12일 선고 2022-266874 판결 사건명 소유권 말소 등기 갑이 을 앞으로 맞춰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을이 원인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을 뿐인데도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그 금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월 12일자 2022-6107 결정. 사건명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1.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 압류 명령의 집행장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채권 압류 명령은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 압류 명령의 집행장애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이 집행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 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 법원이 취할 조치. 전부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 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 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체납자의 양도 등의 처분 행위와 해당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므로 국세징수법 제43조 참조 집행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집행법원은 강제 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 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집행 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만일 집행장애 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 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 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 개시 당시에는 집행장애 사유가 없었더라도 집행 종료 전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만족적 단계에 해당하는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 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 법원은 전부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